수달 동동. 오늘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120 다산 콜센터 이용 많이 하시죠? 다산 콜센터는 서울시와 관련된 민원을 전화로 해결해주는 종합민원 콜센터입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에 의해 만들어진 민원 시스템으로 서울시의 각종 민원 전화와 기관별 ARS 번호를 국번 없이 121의 번호로 통합하고 전문 상담원이 시민 고객의 궁금한 사항에 대답해줍니다. 시민의 전화 민원에 장시간 대기, 전화 돌림, 공무원들의 불친절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 9월 정식 운영을 시작해서 2009년 2월 기준 195명의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위민, 청렴, 창의의 철학을 가지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의 이름을 시민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안내, 불편 민원 접수, 도로 파손 등 교통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민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다산 콜센터에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농인상담, 챗봇, 외국어, 누리소통망 등의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산 콜센터 120이 하는 일의 범위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도 이용료 없이 일반 전화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과 보건소 대표번호가 120 다산 콜센터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 전반의 행정문의 대표 콜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산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답니다. 유엔 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서 한국전쟁 중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했다 사망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1951년 1월 전사자 매장을 위하여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하였으며 1955년 11월 우리 정부는 유엔군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 토지를 유엔에 영구히 기증하였습니다. 현재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951에서 1954년까지 유엔 기념공원에는 유엔군 전사자 약 11,000여 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었으나 대다수의 유해가 그들의 조국으로 이장되어 현재는 11개국에 2,309구의 유해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본인의 사망 후 전우 곁에 묻히기를 희망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분들의 유해가 새로이 안장되기도 한답니다. 이태리 타월은 비스코스 레이온사를 까끌까끌하게 직조한 섬유로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정작 이태리에는 없는데 타월을 왜 이태리 타월이라고 했을까요? 1967년 국내 한일 직물에서 이탈리아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이태리 타월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때를 밀까요? 현재 이탈리아 사람들은 때를 밀지 않습니다. 터키의 온천탕에 때를 밀어주는 세신사가 있기는 하지만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부드러운 천으로 몸을 문질러 주어 때를 밀어준다기보다는 마사지를 하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세신사분들이 일본 목욕탕까지 진출하셨는데요. 특이한 건 남탕에도 여성 세신사분들이 일하신다는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벗은 건 지들인데 내가 뭐가 이상해? 필경사라는 직업은 생소하시지요?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의 임명장을 붓글씨로 작성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연평균 7,000장 정도의 임명장을 쓴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은 2주에 약 200만원, 특실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우체국, 은행, 동사무소 등에 가면 대기표 번호를 받아 자리에 앉아있다 자신의 번호의 창구에 가서 일을 볼 수 있지요. 커피숍에 가면 진동벨을 주어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가 진동벨이 울리면 음료를 가져다 마실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벨이 있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벨을 누르면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부를 필요가 없는 편리한 문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기표 발행 기계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당들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만 시켜도 반찬을 서너 가지 주며 계속 리필해 줍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깻잎, 상추 등의 야채를 계속 리필해 주고요. 이런 반찬 문화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오래전부터 노약자 보호석이 있었는데요. 2013년부터는 대중교통에 임산부 배려석이 생겼습니다. 노약자 보호석, 임산부 배려석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외국의 대중교통의 경우 일일권이나 정액권 등이 있어 1일 내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거나 금액 내에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교통카드만 있으면
30분 이내에 다른 노선의 버스나 지하철을 탈 경우 무료로 탈 수 있는 환승료 금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란색 참외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과일로 2016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코리안 멜론이라는 국제 명칭을 얻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피자 등을 배달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이나 바닷가 등 야외에서도 정확하게 배달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배달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C19 초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재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없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든 배달이 오는데 왜 사재기를 하지? 하고 생각한 겁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되지요. 술을 마시고도 꼭 차를 가지고 집에 가야 하는 분들을 위한 대리운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소믈리에 하면 레스토랑의 와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밥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밥 소믈리에 자격증은 일본 취반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으로 도쿄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필기 시험에서는 쌀 품종 특성, 품질 관리, 밥맛 평가 등 쌀과 취반 지식을 평가하고 실기 시험에서는 밥을 먹고 맛, 윤기, 단단함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한글 번역 시험지가 따로 있어 일본어를 몰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70여 명의 밥 소믈리에가 CJ 제일제당, 쿠천 등 식품회사, 호텔 등에서 쌀과 밥맛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거나 가전제품 제조사 소속으로 밥맛을 관리하거나 밥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개인이 원하지 않은 게시글,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 기록을 없애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